조국 사태가 민주당의 지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미 인정.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국힘당에게 국민의 지지를 다 빼앗기는 이 눈 딱 감고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좀 해주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조국 전국 때 보였던 민주당의 여러 행보가 정말 신념에 찬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부합한 행보였다면 그것으로 인한 불리함은 안고 가는 것이지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갈 것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조국 사태는 2021년 민주당 선거 참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맞는 건가?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 요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조국 사태가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건 다 조국 사태가 별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악재는 악재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법이죠. 지지세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단독 악재는 그것이 매우 큰 강펀치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상만 입힐 뿐 겉으로 드러나는 큰 외상을 곧바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호라? 문정부 왜 이래? 민주당 왜 이래? 왜 조국 감싸고 들어? 라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만들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바로 지지세를 돌려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라진 건 아니었죠. 대중들의 마음속에 불활성의 상태로 일단 내재해 있다가 후속타가 존재하는 경우 강한 폭발력을 갖고 지지세를 확 뒤돌려버리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죠. 언제든지 국민들을 실망시킬 만한 후속타가 등장하게 된다면 바로 활성 상태로 변질되어 극악의 시너지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총선 180석의 쾌거를 이뤘던 민주당은 불활성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조국 사태라는 존재를 간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초 부동산 관련한 후속타를 허용해버림으로써 마음속에 불활성의 상태로 남아있던 과거 조국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소환되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기억은 윤석열의 항명 갈등에서 보여줬던 전국의 혼란상과 결합하여 한 궤로 묶여서 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조국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강행하다가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윤석열 하나 때려잡겠다면서 잡음을 만들고 있네? 문정부 왜 이래? 여기에 민생의제를 내팽개쳤다는 프레임을 보수 언론에서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정쟁을 일삼느라 민생을 망쳐버린 집권 여당이라는 극악의 프레임이 굳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마음속에 불활성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기억이 LH 사태라는 후속타를 맞아서 2021년 시장선거에서 참패를 맞게 되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지지율 폭락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게 맞다면 조국을 감싸고 비호했던 지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국 사태는 위에서 밝힌 대로 민주당 지지에 상당한 악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결과가 그러했다는 현상의 기술일 뿐이지 조국을 당시 비호했던 민주당이 명분 없는 선택을 했었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했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반성이라 함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을 때 또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행보를 걸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지율 좀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조국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이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조국 사태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건 진정성이 전혀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국이라는 자가 검찰개혁의 대명사인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거가 밝혀져서 정말로 조국이 사모펀드 같은 거 동원해서 회사를 실소유했거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드러났거나 했다면 이것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으니까 지녔던 관점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 인식에 대한 변동이 없이 그저 대중들이 조국을 대체로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듣기 좋은 말로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조국 그 새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을 감쌌던 민주당도 나쁜 것들이야. 라면서 사과를 하라고요.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진실은 중요치 않다. 조국이 실제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대중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표심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대중을 기만하는 태도가 아니고 뭡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어차피 표심에 살고 표심에 죽는 직종이니까 국민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직업적인 미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의 미덕인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갖추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고 상위에 해당하는 미덕입니다. 자기 신념을 갖춘 채로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인과 자기 신념 따위는 없이 대중들에게 휘둘려 다니는 정치인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기 신념을 갖춘 채로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항상 대중과 소통하며 귀 기울여서 반응을 살핍니다. 그 반응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념 없이 휘둘리는 정치인이나 소신 있는 정치인이나 같은 점이긴 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 신념은 무조건 대중의 뜻과 일치할 수는 없는 문제죠. 따라서 대중과 뜻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지만 항상 그 간극을 좁혀보려고 애쓰고 그렇기에 신념이 있는 정치인 주변에는 끊이지 않는 경청과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휘둘려 다니는 정치인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의 신념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고 분위기 봐서 우파가 득세할 때 우파가 되고 좌파가 득세할 때 좌파가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그 득세가 애매한 지점이 오기도 하죠. 좌파가 득세한 세상인 것 같아서 좌파 밑에 빌붙었더니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힘이 셀 때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고 힘이 센 쪽의 주장에 편승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휘둘리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 정치적 신념을 어떻게 세상과 조화시킬까 이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신념 따위는 없고 내가 어떤 쪽에 빌붙어야 오래 해먹을까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쪽은 어디인가 이딴 것만 추구해보려고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게 이들의 정신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뜻에 휘둘릴 정도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휘둘리는 태도는 국민들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그만이야 라는 기만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의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오히려 소신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때론 함께 가기도 하며 때론 다투기도 하는 등 자기 심지를 지켜가면서 건전하게 상호작용하는 태도야말로 그런 정치인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국민답게 섬기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행보를 걸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싸늘한 반응이 오면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소신 있는 정치인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심지를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그래, 이게 국민의 뜻이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자기 부정 없이 겸허하게 패배를 받아들여요. 당신은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인정하고 오케이 쿨하게 저 필요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죠. 나의 이 신념 있는 행보가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절부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스스로의 행동을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진보적 열망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보수적 열망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진보적인 열망에 가득 차 있던 시기에 이 초선 오적들은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줄선 이 정파에서 꿀을 빨 줄 알았겠죠. 30대 여성 후보 밀어주세요. 30대 국회의원 못하란 법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갑자기 보수가 득세하는 분위기를 눈앞에서 경험해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겨우 초선 배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이번에 잘못되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막 다 끝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대중들이 나를 기억이라도 해줄 것 같아. 자, 바로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 정치인의 진정한 역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쫓아서 자기 부정의 유체이탈을 시전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심판을 그냥 수용할 것이냐. 안타깝게도 초선 5인방은 자기만 살기 위한 극악의 방법을 택했고 스스로 이어왔던 행보를 스스로가 부정하며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딱 스스로의 역량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다는 대외적인 선언을 해버린 셈이 된 것이죠.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 초선 5인방의 선언에 대해 쇄신과 자성의 목소리라고 미화하고 있던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초선노인당의 선언에 진정성이 있었나요? 그들의 발언이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여론의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발언들을 지속해왔던 과거 모습들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초선노인당이 어디 그랬었습니까? 엊그제 박영선 지지해달라고 표 구걸했던 입장인데 여성시장 뽑아달라고 파스베이다 나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 씨가 표심 한번 확인하고 났더니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됐다고 정면으로 자기를 부정해버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에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청년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세워놓은 정보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그들의 삐딱선은 의미 있는 소신으로 여겨질 수가 없죠. 그걸 다 알면서도 보수 언론은 좋은 먹잇감이다 싶으니까 일단 저 5인방을 미화해버립니다. 일단 저들이 의인이 되어야 그런 의인을 박해하는 문파 버러지들에 대한 비판 프레임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소신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게 막는 문파 버러지들. 그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초선 5인방은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제 전체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 너 자유영혼 논객은 조국 사태가 민주당의 지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을 다 알면서 그냥 주저앉자는 얘기냐? 국힘당에게 국민의 지지를 다 빼앗기느니 눈 딱 감고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좀 해주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조국 전국 때 보였던 민주당의 여러 행보가 정말 신념에 찬 행동이었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부합한 행보였다면 그것으로 인한 불리함은 안고 가는 것이지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갈 것이 아니다. 조국을 수호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도 검찰개혁이라는 신념을 고수하려다가 생긴 불리함이라면 감수하고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선택을 못 받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중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진보의 물결이 거셀 때도 있고 보수의 물결이 거셀 때도 있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사이클입니다. 한동안 진보의 물결이 거셌습니다. 그게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신념에 찬 행보를 보여왔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민주당의 큰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래,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겸허히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그렇게 열성이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서 골치 아픈 민주당을 떠났다면 그냥 떠난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 알고 보니 검찰개혁 그거 괜히 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다 라고 둘러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진실했고 진실한 만큼 열성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대중에게 고깝게 느껴졌다면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무능, 여기에 겨우 사과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 개혁 의지 자체가 사과의 대상이 되거나 부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 조국권을 안고 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인 파국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학위에 따라서 불활성의 상태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른 여러 성과들을 축적해만 갔더라면 불활성의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80석 무게에 맞는 성과를 계속해서 내줬다면 조국 변수는 그냥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변수, 위험 요인이긴 하나 결정적 한방으로 작용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후속타와 결합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면 별다른 작용 없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일 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졌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있는 것이지 조국권을 사과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향해서 의지를 불살랐던 지난 2019년 말의 민주당의 모습은 그게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든지 간에 나름 소신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민주당의 한 모습이었고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공화국이 득세해서 그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향후에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국민들도 깨닫겠죠. 그래도 그때 검찰개혁에 가장 열심히 했던 당이 민주당이었지. 그때 내용도 잘 모르고 시끄럽다고 욕하곤 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면서 저 먼 곳에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 민주당의 성과와 결합하여
좋은 쪽으로의 시너지를 강하게 발휘할 배경이 될 것이고 또다시 진보의 물결이 출렁이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런 날이 빨리 다시 오길 기원합니다.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